옛날에 담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에서 담석이 생겼는데 이제는 10대에서도 담석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지방 음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들이 콜레스테롤 담석이라 해서 담석이 일부 성분이긴 하지만 담석을 많이 유발을 시킵니다. 췌담도 질환이라 하면 췌장과 담도, 담낭의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들을 같이 다루는 이유는 십이장을 통해서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서 십이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췌장액이 나오고 담도에서는 담즙이라는 두 액체가 십이장으로 나와서 위에서 넘은 음식들을 소화를 시키는 그런데 굉장히 필수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이라든지 소화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담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에서 담석이 생겼는데 이제는 10대에서도 담석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지방 음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들이 콜레스테롤 담석이라 해서 담석이 일부 성분이긴 하지만 담석을 많이 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젊은 분에서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습관의 문제가 담석을 많이 증가를 시킨다. 술로 인해서 췌장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습관 또 음주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담도 질환, 췌장 질환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위에서 음식이 한 2-3시간 정도 머물다가 십이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위염이나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먹고 한 30분 내로 바로 불편합니다. 그런데 담도나 췌장의 문제는 일단 음식이 십이장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 소화액이 안 내려와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바로라기보다는 적어도 2-3시간 지나서 갑자기 이제 음식이 잘 소화가 안 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구역이나 또는 배가 불편한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복통이 생기는데 그 복통이 굉장히 심한 통증입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십이장염 또는 뭐 식도염일 때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통증은 응급실에 가겠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보통의 패턴을 보면은 저녁 먹고 나서 그런 것들이 생기고 좀 2-3시간 아프다가 또 아침 되면 괜찮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담석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의 위염이나 또는 장염 이런 거하고는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할 때 그 증상들이 췌장 담도 증상들이 대부분 위와 장의 증상과 다 겹칩니다. 그래서 검사를 먼저 하는 경우는 물론 피 검사도 하지만 내시경 초음파가 기본이거든요. 내시경과 초음파를 해서 췌장과 담도의 검사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초음파는 췌장의 일부만 보고 담도 같은 경우는 간 안에 있는 담도, 간 밖에 있는 담도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의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T의 도움을 받아서 췌장하고 담도의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CT를 찍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챙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했을 때 담도의 질환 같은 경우는 담석이 있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했을 때 담석이 굉장히 초음파에 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본인이 건강검진을 했을 때 뭐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했을 때 담석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면 항상 그거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배가 아팠을 때 담석하고 관련이 되지 않았나를 떠올리는 게 좋고요. 췌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검진에서 췌장을 뭘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췌장이 대표적으로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을 정도의 좀 심한 통증이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좀 또 췌장을 생각해야 되고요. 평소에 술을 굉장히 자주 즐겨 하시는 편이다. 그럴 때 이런 소화기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도 한번 췌장을 한번 챙겨서 봐야 됩니다. 암이 의심이 되면 우리가 보통 CT나 MRI도 찍지만 또는 어떤 작은 혹이 있는데 이게 암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 거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것들이 초음파 내시경입니다. 초음파 내시경은 위에서 내시경을 넣어서 그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어서 췌장을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보는 게 위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초음파를 직접 대고 보면 췌장의 작은 혹이 굉장히 크게 잘 보이고 조금 더 그 안을 집중적으로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의 어떤 특성상. 그 다음에 췌장관이라는 거가 문제가 있는데 소화액이 흘러가는 길이 어떻게 막혔을 때 그 관에다가 시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췌장관이 지나가는 그 길에다가
기구를 넣어서 그 관을 넓히는 어떤 스텐트라는 거를 삽입을 한다든지 또는 그 관에 있는 어떤 성분을 조금 채취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관을 이용한 내시경 시술이 있겠고, 초음파는 그 혹을 좀 더 잘 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바늘로 찔러서 위를 통과를 해서 그 바늘을 통해서 췌장에 있는 혹의 성분, 물의 성분을 빼내서 저희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같은 경우는 췌장관을 이용한 12장을 통해서 췌장관을 이용한 검사법이 있고요. 위를 통해서 뚫어서 그 혹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췌장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대구로병원은 환자 중심 병원이고요. 그다음에 중증 전문 병원입니다. 환자를 중심에 두고 의사들이 여러 측면에서 그걸 다각도로 같이 보는 거에 워낙에 옛날부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차 노하우가 돼서 질병만 보지 않고 환자를 보는 그런 거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한테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항암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치료 효과가 제일 좋을지, 또는 뭐 돌본 가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부터 수술이 되는 환자도 있고 수술이 안 되는 환자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환자한테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 나중에 이걸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의료진끼리 또는 환자 가족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적절한 어떤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 타이밍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급성 췌장염증 또는 만성 췌장염증, 암, 이렇게 염증과 암이 있는데요. 염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췌장이라는 것들이 소화액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그거의 반응으로 췌장이 반응을 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췌장을 쉬게 하는 개념으로 일단은 금식을 하게 되고, 금식을 하기 때문에 영양 상태를 수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췌장을 쉬게 해주는 치료, 그게 이제 내과적으로 입원해서 하는 치료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췌장에 염증이 왜 생겼는지 또는 만성 염증이 왜 생겼는지를 원인 검사를 해서 그 원인을 없애주려고 하는 췌장염을 일으킨 원인 치료를 같이 하게 되고요. 췌장의 암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적합한지, 항암제가 맞는지, 아니면 지금 중간 과정인데 중간 과정을 뭘 먼저 할 건지, 이 치료 방법을 저희가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정합니다. 수술이 어렵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췌장암에 대해서 항암 치료와 또 다른 내시경 치료를 이용한 그런 치료가 있다 그러면 적절할 때 그때 같이 병합으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술입니다. 그래서 과음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때 췌장염이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급성 췌장염이 또 오고 반복적으로 오면서 췌장에 계속 변형을 시키고 일그러뜨리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만성 염증으로 가면서 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일단 술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중성지방도 마찬가지로 췌장에는 화학적 작용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중성지방이 술에서도 오긴 하지만 어떤 기름진 음식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또는 체질적으로 마르지만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도 췌장에 대해서 한 번쯤 신경을 해서 췌장에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좋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어떤 혹이 생기는 경향으로 세포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혹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식습관 말고도 연세가 드신 분들 건강검진한 나이가 되면 이 췌장도 건강검진에 포함을 해서 그런 혹들이 생기는지를 가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